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아이모 운영 중인 루이시스입니다. 오늘은 그 미8과 동시에 발표가 되었고요. 그렇지만은 스냅드래곤 710의 글로벌 데뷔 모델인 미8 SE를 구매를 했고요. 자, 미8 SE 개봉기를 촬영을 하면서 외산 스마트폰을 구매를 했을 때 받고 나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검수 과정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직구를 통해서 큐테일이라든지 알리, 그다음 기어베스트 등 중국 사이트들에서 스마트폰 구매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혹시나 불량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업체들에서 요구를 하는 것은 동영상입니다. 자, 그리고 동영상을 요구를 하는데 스마트폰 동작에 대한 부분이라면 그냥 스마트폰 동작에 대한 불량 촬영을 하면 되지만은 외관 불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착한 박스, 패키지 상태 그대로에서 촬영을 시작하셔야, 그리고 보내주셔야 해당하는 불량을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은 택배 기사님께 박스를 전달을 받으면 박스 외관의 이상 여부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한쪽이 이렇게 찍힌 흔적들이 있는데요. 이 정도는 박스 내부에 완충이 되었을 거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특별히 스마트폰에 데미지가 갖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전제 확인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개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봉하게 되면 완충이 잘 되어 있죠. 저는 동방ENG 공구몰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고요. 동방ENG 공구몰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언제나처럼 이렇게 에어캡 아주 촘촘하게 포장을 해서 보내줍니다. 자, 일단 박스 이상이 없으니까 일단 이 에어캡 부분 좀 까보면 되겠죠. 아유, 에어캡이 참 많기도 많습니다. 일단 에어캡 빼고요. 자, 일단은 여기는 사은품으로 TPU 케이스 하나와 강화 유리 이렇게 따라오고요. 그리고 이건 뭐죠? 이거 레이커 충전기인데요. 퀵차이 3.0mm 충전기도 하나 사은품으로 따라온 것 같습니다. 이 충전기는 홍련트 5 구매하면 사은품을 준다는 얘기 들었는데 미8 SE에 이게 왜 따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일단 이거 안 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사용을 위한, 기본적으로 사용을 위한 데지쿨러 그러죠. 변환 플러그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은품. 그래서 지금 보통 보면 요즘은 이 동방ENG 공구물이 조금 저렴하고요. 큐템보다. 그렇지만 보통 배차는 비싼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사은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비싼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8 SE 박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반딱반딱 보이시죠? 자, 미개봉 구매를 했고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검수하는 법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봉을 해보면 될 텐데라고 생각하실 텐데, 개봉하기 이전에 먼저 주문한 모델이 맞는지부터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중국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후면에 이렇게 스펙이 기재되어 있는 게 기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8 SE 그레이 모델 4기가 램과 64개 메모리를 가진 모델 주문을 했고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개봉이기 때문에 지금 영상으로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은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이 정품 패킹이 한 줄, 두 줄 타공이 되어 있는 비닐에 타공이 되어 있어요. 패키지에. 그렇기 때문에 리박싱인지 아닌지 일단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는 게 중국의 리박싱 기술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솔직히 이것만 가지고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차후에 나중에 보면 여기 기재되어 있는 IMEI와 스마트폰 정보를 대조를 해서 리박싱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주문한 모델 맞는지 확인이 되었다면 이제 이 박스를 개봉을 하면 되겠죠. 미8 같은 경우에도 며칠 전에 미6S와 마찬가지로 홀로그램 없네요. 그냥 이렇게 8 그리고 SE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고요. 측면에 소미 SE 이렇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면에는 아까는 모델명 보셨겠지만은 이렇게 스냅드래곤 710 이 가장 주요점이고요. 그리고 전 후면 카메라 모두 1.4 마이크로픽셀의 픽셀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그런 점이 특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00만 화소의 AI 전면 카메라. 미6X와 카메라 스펙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미6X는 후면이 AI 카메라가 아니죠. 자, 이런 부분의 차이점들이 있다는 점, 이 박스의 아이콘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개봉을 해볼게요. 자, 박스 구성은 다를 바 없겠죠. 처음에 이렇게 액세서리 박스들이 있는데, 자, 검수를 할 때는 폰부터 보시는 게 맞아요. 저도 개봉기를 할 때는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보는데, 검수를 할 때는 차근차근 보면 안 되죠. 차근차근 볼 게 아니라 이렇게 폰부터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자, 폰을 볼 때 일단은 액정하고 외관에 코스메틱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자, 지금 새 제품인데도 먼지가 좀 붙어 있습니다. 중국 제품들은 간혹 이런 경우가 있죠. 자, 확인해야 될 포인트는 일단은 이렇게 후면 스티커 떼고요. 그 확인을 해야 할 포인트라면
후면에 뭐 키스 같은 부분이 없는지, 후면은 유리니까 뭐 키스가 있을 확률은 거의 없겠죠. 미팔 SE 같은 경우에는. 자, 그렇지만 메탈 프레임 마찬가지로 이렇게 키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지금 특별한 키스는 보이질 않고요. 그리고 미팔 SE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 다이아몬드 커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스크래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차근차근 해보시는 게 가장 먼저고요. 그리고 미팔 SE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이렇게 전원 버튼에 문양이 들어가 있네요. 샤오미 스마트폰 중에 이런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의 문양이 일단은 미팔 SE는 새겨져 있습니다. 뭐 우측에 볼륨 버튼, 전원 버튼이 있고요. 하단부에 스피커, 타입C, 그리고 마이크 위치하고 있을 겁니다. 뭐 이 순서는 변함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상단에 뭐 적외선 리모컨 사용을 위한 IR 포트 있고요. 그리고 세컨드 마이크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유심 슬롯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네요. 자, 심 슬롯 한번 해볼게요. 그 미팔 SE 심 트레이는 미팔처럼 이렇게 고무 실링 같은 건 보이지는 않고요. 샤오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나노심 2개가 들어가는 듀얼 심 트레이입니다. 당연히 외장 메모리 들어가지는 않고요. 뭐 언제나처럼 여기 근데 간단하게 여기 1번, 2번은 적혀 있네요. 바깥쪽 1번, 안쪽 2번 이런 식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분량 확인을 위해서 일단은 유심 삽입부터 먼저 하는 게 좋거든요. 일단은 검수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심 삽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듀얼 포즈를 지원하죠. 듀얼 포즈이기 때문에 LTE 유심 2개를 동시에 삽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심트레이 1번에 먼저 넣고요. 그리고 심트레이 2번에도 유심을 넣고, 자, 이제 전원을 켜면 되겠죠. 자, 전원 들어왔고요. 자, 미팔과 동일하게 상단에 이렇게 노치가 보입니다. 자, 필름 제거하고요. 자, 부팅이 상당히 빠른 편인데요. 자, 일단은 이 상태에서도 일단 기본적인 화면 테스트는 가능하겠죠. 뭐 불량화소라든지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액정을 보면서 먼저 기본적인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팅을 하면서 와이파이 세팅에 있으니까 일단 와이파이 물도 같이 점검이 들어갑니다. 일단은 세팅부터 좀 할게요. 잉글리시. 그리고 바로 여기서 와이파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통신 이상 유무는 이 상태에서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연결되면 그 미클라우드 접속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통신이 정상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까지 가능하겠죠. 자, 여기가 이제 유심 정보를 받아와서 IMEI 정보를 받아와서 그 샤오미와 이 기기가 분실된 기기인지 아닌지 샤오미 기기 찾기 메뉴를 통해서 통신이 가능해야 이 메뉴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와이파이 테스트는 정상적으로 넘어갔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일단 이 부분 다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부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은 액정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자, 일단 이 상태에서 통신 확인을 위해서 듀얼심 넣었죠. 통신 확인을 위해서 일단 재부팅. 자, 이제 네트워크가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1번 시리즈 올라온 것 같고요. 자, 안 올라오면 한 번 더 재부팅. 일단 유심을 인식했기 때문에 뭐 두 개 다 올라올 겁니다. 아예 불량 같은 경우에는 유심을 인식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판매자에 바로 문의를 해서 교체를 받으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특별히 외관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일단 이 부분 넘어가시면 되고요. 외관상에 문제가 있다 할 경우에는 어느 판매자든지 보통 24시간 안에 이 해당 부분을 제기를 해서 교환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보셨다시피 미개봉을 구매하셨을 경우에는 일단은 그런 부분, 이 외관에 대한 부분들은 감수를 하셔야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자, 그렇지만 기능상에 또 문제가 있으면 교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유심 하나만 올라와 있는데요. 안 올라오는 이유가 있네요. 제가 두 번째 유심에 U 플러스를 놓고 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LTE 온리를 잡아줘야 LTE 올라오겠죠. 일단 저는 U 플러스 유심을 넣었는데 보통 테스트 할 때는 SK 두 개나 SKT나 KT 이런 식으로 듀얼 유심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지금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제대로 붙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때 감안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폰은 지금 와이파이라든지 네트워크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박스 다른 구성품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던져버렸던 액세서리 박스.
유심핀은 제가 금방 이게 뺀다고 제가 제거를 했고요. 이렇게 먼저 타입C와 3.5mm 이어폰 젠더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레이이기 때문에 TPU도 그레이가 들어있네요. Mi8 같은 경우에는 블랙인데도 투명이 들어있더니 다른 기기들은 다 이렇게 색깔 맞춰서 깔맞춤이 되어서 이 TPU 케이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기기가 마찬가지로 보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보증서가 없나요? 이렇게 보증서와 간이 설명서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하단에는 뭐 충전 어댑터와 케이블 들어있겠죠. 어댑터는 큼지막한 게 퀄컴 퀵차이 3.0 어댑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주 보던 거죠. 이렇게 하얀색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케이블도 마찬가지로 화이트 타입C 케이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Mi8 SE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자, 전면은 다 많이 알려졌다시피 이렇게 상단에 노치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치를 내리면 기존에 상태바에 들어가 있던 내용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지금 듀얼 심 다 살아났고요. U+ 같은 경우에는 통화가 정상적으로 되지는 않지만은 HD라고 해서 상단에 HD라고 해서 VoLTE 연결까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화는 제대로 다 안 돼요. 수신이 안 되든가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 들어있는 거 가지고는. 자, 이 정도 차이. 그러니까 노치 같은 경우에는 뭐 Mi8과 마찬가지겠죠. 전면 카메라도 있을 것이고 앞면 인식 센서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센서가 어떤 방식인지는 스펙으로도 아직 정확히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인지는 나중에 사용이 쓰면서 좀 더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뭐 이 외에는 특별한 건 없고요. 특히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뭐 빛샘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균일도는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외관에 문제가 없고 통신까지 문제가 없다. 이제 계속 다른 부분을 이제 검토를 해야 될 텐데 다른 부분 보통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검수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팅에서 마이 디바이스 그리고 올 스펙. 보통 우리가 개발자 옵션 활성화할 때 MIUI 버전을 뭐 7번 클릭을 하는데요. 자, 커널 버전을 연타를 하게 되면 이렇게 CIT 모드라는 진단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위에 보시면 뭐 체크 버전 인포라는 게 있고요. 싱카드 있고 뭐 키보드 테스트, 진동 테스트, 뭐 LED 테스트, 기타 많은데요. 일단은 이 전체를 한번 하나 다 해보시면 좋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테스트, 지금 7번이 디스플레이인데요. 7번의 디스플레이 테스트를 먼저 해봐주시기 좋아요. 액정 이상률을 테스트하는 건데, 자, 터치를 하게 되면 액션 전체가 바뀝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자, 아래쪽 패스 누르면 다음 테스트로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테스트를 하나하나 진행을 해보셔도 문제는 없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확인을 하신 이후에 나머지 기능들은 당장 통화를 해보신다거나 실사용을 하면서 블루투스 마찬가지고요. 실사용을 하면서 나머지 기능들을 테스트를 해보시면 이상 유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외관에 문제가 없고 통신이 정상이고 그리고 와이파이 정상인 경우에는 다른 기능들이 문제가 생길 확률은 거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일단 기본 검수를 하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사용기에 쓰듯이 기능들을 하나하나 테스트 해보시면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판매자에서 책임져주는 검수가 딱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Mi8 SE 얘기로 돌아가서요. 전면에 삼성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Mi8과 마찬가지로 Mi8 SE도 지금 상당히 품질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균일도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색상을 봐도 특별히 또 붉다든지 그런 느낌은 Mi8과 마찬가지로 들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후면. 자, 이 후면 같은 경우에는 Mi8과 마찬가지로 유리죠. 지금 상당히 반딱반딱하니 지금 만지기가 겁이 날 정도입니다. 지금 이게 메탈을 연마해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두들겨 보니까 그냥 유리 같아요. 유리 같은데 상당히 반딱반딱해서 지금 사진 찍기도 겁나고 혹시나 설마 제 얼굴이 나올까 그렇게 겁이 나기도 합니다. 아무튼 아이폰의 삘이 그대로 납니다. 특히 이렇게 여기 저상단의 카메라 아이폰 10을 그대로 빼다본 카메라죠. 중간에 플래시가 있는 샤오미 스마트폰 카메라들이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렇게 이 부분 때문에 욕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Mi8 SE는 사이즈까지 지금 아이폰 10과 유사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측면이 조금 더 각이져 있어요. 아이폰 10은 조금 더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Mi8 SE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각이진 것 같은 그런 형태를 보인다는 게 차이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련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하에만 저련띠가 있는 거 이 정도 차이점. 크기 자체가 아마 비슷할 거예요. 지금 제가 얼핏 보니까 스펙상으로 폭하고
길이가 살짝 몇 미리 정도 긴 그 정도 차이밖에 나질 않는다는 거 보니까 이게 미8보다는 미8 SE가 아이폰 10을 겨냥한 그런 모델이 아닐까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뭐 크기 자체가 비슷하니까요. 그리고 노치라든지 약간 각이 져 있다 뿐이지 아이폰 10과 유사도가 봐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 모델이 경쟁 모델이 아닌가. 아마 이 모델이 미8보다는 조금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스냅드래곤 710이라면 그렇게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으니까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보시는 스마트폰 4대, 4월에 발표된 미믹스 2S, 그리고 3월에 발표된 홍노트 5, 그리고 5월에 발표된 미8 SE와 미8입니다. 자, 보시면 크기 자체가 미8 SE 크기 자체가 상당히 작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특히 홍노트 5는 요즘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5.9인치 디스플레이 크기가 이 정도인데 그럼 확실히 줄어든 만큼, 베젤 줄어든 만큼 크기 자체가 작아졌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특히 양쪽에 LCD 모델인데 지금 어떻게 화면으로 색감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색감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 미8과 미8 SE는 약간 색감이 약간 다르죠. 이런 부분 정도의 차이는 일단은 감안을 하셔야 하시고요. 그렇지만 실사용에는 전혀 무관한 정도라는 거, 그런 부분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홍미노트 5는 나중에 이제 벤시 테스트 할 때 한번 다 같이 나올 기회가 있을 거니까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 외관을 봤을 때 전체적인 생김새,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 미8 쪽이 아이폰 10에 더 가깝습니다. 특히 가장자리의 곡률이라든지 라운드진 이 모습 자체가 크기는 약간 더 큰데 모습은 미8 쪽에 가까워요. 그렇지만은 실제 크기는 또 미8 SE 가까운. 만약에 약간 더 곡률이 있다면 아이폰 10과 같이 나란히 찍었다고 해도 아마 모르시지 않았을까. 테마 바꿨다면 아마 그럴 정도로 크기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후면 한번 봐야 되겠죠. 자, 후면 같은 경우에는 뭐 둘 다 유리입니다만은 둘 다 유리지만은 차이점이 있다면 미8 같은 경우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측면에 엣지가 있고요. 이렇게 반면에 미8 S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엣지가 없죠. 사각형,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각형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느낌은 상당히 괜찮네요. 아무래도만 아니었으면 실사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미8 같은 경우에 실사를 안 해봐서 눈의 피로가 얼마 정도 오는지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거든요. 자, 이 부분도 실사를 하면서 눈의 피로가 오는지 안 오는지 저는 버닝보다는 눈의 피로가 너무 심해서 아무래도 사용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미8 SE가 발표된 지 이제 갓 한 달이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프리미엄이 좀 붙어 있죠. 자, 그렇지만은 공식 판매가 정도. 원래 이게 제가 구매한 4기가 64기가 모델이 샤오미 공업 판매가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30만원 정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프리미엄 붙어서 제가 37만원을 구매를 했고요. 지금 이 영상이 나가고 있는 시점에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한 35만원, 36만원 정도 됐을 것 같은데 프리미엄이 안 붙었다는 전제하에 이 가성비를 따라갈 기기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스냅드래곤 710 성능도에 이미 벤치나 이런 게 많이 유출됐잖아요. 그 아몰레드에 특별히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은 뭐 세컨드 디바이스나 아니면 메인폰으로 어차피 VLT도 어떻게 작업하면 되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메인폰으로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이제 앞으로 이제 홍미노트 5도 있고 미6X도 있기 때문에 이제 벤치 테스트 같이 비교 테스트를 해서 지금 플래그십과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같은 중급형들과는 어떤 정도 차이가 있는지 하나하나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